전쟁으로 나는 그녀를 잃었다. 고향도 청춘도 모두 잃었다. 그러나 다시 만나자는 그녀와의 약속만은 잊지 않았다. 48년 전의 약속.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나는 지금껏 홀로 살아왔다. 안녕하십니까. 올해가 6.25 전쟁 난 지 48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6.25 전쟁 하면 아마 나이에 따라서 다 느낌들이 다르실 겁니다만 6.25를 직접 겪으신 세대 어른들께서는 아마 그중에 많은 분들이 그 6.25 당시의 상흔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것이 인생이다의 주인공은 6.25 전쟁 때문에 첫사랑을 잃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을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홀로 그 세월을 버텨내고 살아오신 분의 얘기입니다. 이 참 그러니까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독신으로 40년간을 살아오셨단 그러신 말이에요. 거죠. 대단하신 분이네요. 첫사랑 하면은 네. 어떤 생각이 나세요, 김성녀 씨는? 첫사랑 하면 이 마음이 이렇게 아련하게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그렇게 뭐 연민이랄까 또 네. 슬픔이랄까 또 아름다움이랄까 순수함이랄까 이런 것들이 배어나오지 않습니까? 첫사랑이란 말에. 순수해서 그럴까요? 네, 근데 요즘은 이 사랑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기 때문에 네. 첫사랑 그러면 이렇게 그냥 그래요.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는 부분도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40년. 예. 이건 정말 대단하신. 그렇죠. 네. 이분이 원래 고향이 이북이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6.25 때 연인을 두고 혈혈단신 월남을 하신 거예요. 아, 네. 그래요. 근데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예. 이북에서 넘어오신 그러세요?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근데 거기 부인도 계시다고 그리고 그런데 그 넘어오셔서 저를 낳으신 거기 때문에 네. 막연히 부인도 아니고 첫사랑 때문에 여기서 오랫동안 그렇게 혼자 절개를 머물고. 지키신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요즘 뭐 너무 사랑의 어떤 고귀함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 네. 싶은데 아마 이분 때문에 예. 첫사랑의 의미가 다시 되살아나고 아름다워지고 그럴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저희가 알기로는 상당히 짧은 기간이에요. 네. 긴 세월의 사랑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 짧은 만남을 평생을 기억하시면서 살아오신 분이라서 그 사랑 이야기를 잠깐 듣고 주인공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내 꿈을 이루고 나는 제일 먼저 어머니의 사진을 찢었다. 그건 활기차고 새로운 내일을 시작하고픈 나만의 의식이었다. 바람기 많은 부친의 두 번째 사랑일 뿐이었던 내 어머니. 어머니는 나를 낳더내 부친이 세 번째 사랑을 만나자 그 길로 집을 떠나셨다. 나는 제각기 어머니가 달랐던 형제들과 늙은 할머니와 지내야 했다. 외롭고 고달픈 어린 시절이었다. 내가 발령받은 초등학교는 10여 년 전 내가 졸업했던 곳이다. 내 까마득한 후배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 인연이 재밌고 신비스러웠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뭔가 좋은 일도 생길 것만 같다. 자, 이게 사슴벌레거든? 이게 곤충의 일종이야. 이게 다리가 몇 개인지 우리 한번 같이 세어볼까? 자, 우리 승희 한번 세어봐봐. 몇 개야?
초등학교 교사를 꿈꾼 건 어쩌면 내 불우했던 어린 날을 보상받고 싶어서였는지도 모른다. 자, 그러면 자 우리 한번 철수도 한번 세워볼래? 자, 철수 몇 이 환한 동심들, 이들은 내게 충분한 보상과 그래, 위안을 잘했다. 준다. 자, 우리 승희하고 철수 맞췄으니까 박수. 자, 그러니까 네 말을 그렇게 잘 듣는단 말이야 아이들이? 예, 애들이 순진하고 착해서 그런지 참 나를 잘 따르더라고요. 이거 좀 드세요, 도련님. 예. 여보, 근데 우리 도련님 학교 나가면서 부쩍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뭐가? 아유, 여러 가지가 다요. 웃음도 많아지시고 식성도 아주 좋아지시고요. 도련님 교사 생활이 아주 재밌나 봐요. 예, 아주 좋습니다. 그래? 하긴 네가 다니던 학교라 감회도 새롭고 의욕도 더 나지. 예. 얌마, 그런데 너 혹시 교육 재미가 아니라 연애 재미 보는 것 아니냐? 그곳의 여선생님 다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아유, 하여간 당신은. 아이고, 온통 처녀라도 그렇지 너같이 숫기 없는 놈이 연애는 무슨 연애겠냐? 아, 그건 그렇고 너 이제 슬슬 혼처 알아볼 나이 아니냐? 아버지가 도통 집안일엔 관심이 없으시니까 내가 부담이야. 형님, 저 결혼 관심 없어요. 가정을 책임질 수 있다고 자신할 데가 오면요,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나 참. 아유, 식사나 하세요. 아버지의 끝없는 방랑을 통해 나는 내 어머니의 불행을 체험했다. 책임 없는 결혼, 여자와 아이들에게 눈물과 절망을 주는 그런 결혼은 절대 안 하리라 꼭꼭 다짐한 건 그 때문이었다. 만약 내가 바람기만은 아버지의 피내림을 거역할 수 없다면 차라리 사랑할 수 없는 고독한 운명을 달라고 신께 기원했다. 오늘 여러분들을 갑자기 이렇게 모시게 한 이유는 우리 학교에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유중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유중옥 선생은 명문여고인 흥남고등교학교를 나오신 분으로 첫 근무지를 우리 학교로 발령받았습니다. 처음 교사 생활을 시작하는 분이니만큼 앞으로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시기를. 그녀를 처음 본 순간 나는 그저 내 예감이 빗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랬다. 유 선생님, 선생님 자리는 저기 정남주 선생님 옆자리. 그러나 운명은 결코 간절한 바램만으로 비켜갈 수는 없는 것. 그것이 운명이라는 것. 정 선생, 잠깐 나 좀 봐요. 예. 그 예전에 아버지가 하시던 여관집에 아직까지 살고 있나요? 예. 여관업은 이제 안 하지만 아버지와 형님네 가족 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거 참 잘 됐군요. 다름이 아니고 그 유중옥 선생 말이에요.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으로 왔기 때문에 마땅히 묵을 곳이 없는 모양이에요. 뭐 친척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처녀 혼자 몸으로 지불을 얻기도 어렵고. 그래 정 선생이 가족과 함께 지내니 남은 방을 유 선생한테 세내주와 함께 지내도록 하는 게 어떻겠어요?
뭐 정 선생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가족과 함께 사니 모양새도 괜찮고. 어떻게 편리 좀 봐줄 수 있겠어요? 그럼요. 뭐 방해야 늘 남아도는데요. 뭐. 그거 참 잘 됐네요. 자리도 옆이고 숙소도 같은 데다 두 사람 다 앞날이 창창한 처녀 총각이니 뭐 그리 지내다 결혼하면 좋겠네요. 어? 그날 이후 그녀는 우리 집에 기거하게 됐다. 가끔 출근도 함께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이제 출근하세요? 예. 타실래요? 네? 아무도 없으니 어서 타세요. 걷기엔 한참 거리잖아요. 그녀는 그렇듯 자연스러운 인연으로 내게 가까이 다가왔다. 눈빛. 그녀의 눈빛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 나는 섬광을 마주한 듯 눈이 부셨고, 그래서 그녀의 눈빛을 마주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입으로 내뱉는 한마디 말보다 눈으로 만마디 말을 전하는 그런 신비스러운 여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학교 뒤뜰에서 키우던 대여섯 마리의 닭들이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간밤에 들고양이 떼의 침입을 받은 모양이었다. 어미닭과 병아리의 대다수가 희생되고 한 마리의 새끼 오리만이 무사했다. 모두가 살들이 돌봐온 것들이었지만 교사들은 대부분 별일이 아니라는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아니 유 선생님, 이게 뭡니까? 새끼 오리가 풀숲에서 뭐 떨고 있었어요. 멀리 도망가지도 못하고요. 아이고 시끄럽고 냄새 나는데 어디 저 밖에 내놓는 게. 선생님, 이 어린 거 제가 잠시 몸 좀 덮이고 배도 좀 채우고 내보내겠습니다. 참. 유 선생님, 잠깐만요. 여기다 두면 좀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자, 아이고, 자, 먹어라. 아이 정말 이 시끄럽고 냄새나서 이 업무를 볼 수가 있나? 유 선생님 그리고 정 선생님 두 분 뭐 소꿉장난하세요? 날씨도 이렇게 더워지는데 왜 교무실에까지 오리 새끼를 갖고 그러세요? 선생님, 말씀이 좀 심하신 것 같네요. 심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당장 내놓으세요. 오 선생님, 선생님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시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뭐라고요? 아니 유 선생, 지금 이 학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감히 나한테 대드는 겁니까? 그리고 그따위 마음가짐으로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말 다 했어요? 시끄럽고 냄새나는 오리 새끼 좀 제자리 갖다 놓으라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불쾌하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우기론 하늘은 이름 없는 풀은 생산하지 않고 필요 없는 생명은 만들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전 그것을 믿고 따를 뿐이며 또 그래야만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한 송이 들꽃처럼 여리고 갸냘픈가 하면 똑바르고 고든 심지를 내보이는 여자. 그리고 교단에 서면 한없이 다정하고 상냥한 선생님이 되는 여자. 나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이 선생님, 오늘 속상했죠?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했어요. 오 선생 성격이 워낙 다혈질이라 전에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안 돕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건 아까 도와주셨잖아요. 잠바까지 깔아서 오리 집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 예. 그리고 이렇게 뱃놀이까지 즐기게 해주시고요. 정말 감사드려요. 강의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니까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네요. 아직 어리군요. 엄마라고 부르게. 네, 그래요. 아버지 앞에서만 어머니라고 부르죠. 엄격하시거든요. 하지만 전 엄마라고 부르는 게 더 좋은걸요. 엄마란 말 참 좋은 말이죠. 전 그런 기억이 없어요. 어머니는 낳아주셨을 뿐 절 길러주시진 않으셨거든요. 기르면서 퍼부어주는 어머니의 사랑이란 얼마나 달콤하고 뿌듯한 것일까요? 전 그 느낌을 몰라요. 어떡하면 좋아? 유 선생님, 여기 이러시면 안 돼요. 앉으세요. 어떡해요? 유 선생님, 유 선생님. 유 선생님 잠깐 일어나세요. 유 선생님 잠시만. 저 감기 조심하세요. 그날 난 그녀를 위해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그건 사랑이었다. 그건 분명 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사랑이었다.
그의 여름 발발한 6.25 전쟁으로 우리의 사랑은 부서지고 말았다. 그녀는 가족들에게로 돌아가야 했고 나는 이곳에 남았다. 당장 헤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사진을 교환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이 그녀와 나 모두를 그토록 불행하게 할 줄은 그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월남했다. 생계를 위해 일단 국민방위군 교육대에 지원했다. 이후 5시 기상, 온종일 야전 훈련을 하는 고된 생활이 이어졌다. 그런데 이 소설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오신 분입니다. 정남주 씨, 올해 69이시고 멀리 태백에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따뜻한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글쎄요, 뭐 어떻게 조금 아픈 추억을 건드려 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뭘 먼저 여쭤봐야 될지 참 그 유 선생님이 고우셨던 것 같아요, 마음이. 예, 예. 그 누구나 뭐 첫사랑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네. 유달리 인상적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근데 지금 그 드라마 끝 부분에 봤습니다만은 훈련 도중에 이렇게 다치신 건가요? 예, 제가 그때 당시에 방위군에서 훈련 받다가 그 다친 상처가 지금도 그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예. 예. 아, 그 처음에는 그 훈련 받다가 그 발을 이렇게 꼽쳐갖고요. 예. 그거 적기 치료를 받지 못하고 훈련대로 간행하다 보니까 또 그때 당시엔 전시다 보니까 약이라는 게 없지요. 예. 그러니까 시기를 놓쳐가니까 이것이 골수염으로까지 변질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얼마 동안 오래 앓으셨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만 악화되고 1년에 수술도 한두 번씩 꼭 했어요. 그래도 낫지 않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신밀한 세월호 병원 생활을 보냈습니다. 예. 그러면 20대 초반부터 30대 그러신 초반까지 거예요? 이렇게 예. 다리로 고생을 하셨는데, 예. 근데 이제 그 월남을 하게 된 동기, 뭐 잠깐 나오는데 네. 왜 월남을 하시게 되셨어요? 예, 제가 교편 생활을 할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교사는 징집에서 면제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유엔군이 진주하게 되고 저희 집은 마침 좀 정쟁을 포화해서 조금 피하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엔군이 무사히 진주하고 며칠 있다가 갑자기 또 중국군의 재침공으로 인해서 작전상 임시 후퇴니까 젊은이들 위험하니 한 2, 3일만 잠시 유엔군 따라서 피하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 해서 그래 가족들은 나오지도 못하고 젊은 저희들만 나오게 됐죠. 혼자서 나오셨어요? 혼자서 나오게 됐습니다. 예. 그것이 3일이게 되면 다시금 복귀하리라고 봤댔는데 그렇게 믿고 떠난 길이 이렇게 48년이라는 세월호 영영이별이 됐군요. 예, 그것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아유, 그때 마지막 남긴 말씀이 생각이 나세요? 유 선생님에게 잠깐 다녀오라고? 예, 그 생각나죠. 예. 예. 왜냐니까 앞으로 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게 되면 예. 우리 그때 결혼합시다 하는 예. 유 선생님도 사흘만 있으면 우리 정 선생님 돌아오실 줄 알고 그렇지요. 예. 잠깐 모든, 헤어지셨던 예. 걸로 알았던 세월이 48년이 예, 지나버린 그렇게, 예. 겁니다. 근데 가족을 두고 결국 떠나오시고 사랑하는 분도 남겨두시고 혈혈단 오셨다가 다치셔서 10여 년 고생하시고 그 31살쯤에 병원 나오신 건가요? 그러니까? 예, 예, 그 그렇게. 이후로는 그럼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경제적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예. 때로는 심지어
오리떼기 장사란 것도 하고요. 노동판에 다리가 이렇게 불편하지만 노동전에서 노동도 같이 하고 그러다 제가 학원도 마산에서 그때 당시에 경희학원 했습니다. 그래갖고 네. 부기, 주산, 펜글씨, 한문까지 그 4가지를 제가 가르쳤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후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됐죠. 마산에서요? 예, 마산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서울 뭐 각처에 돌아다니면서 말하면 직장 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왕이면은 그래도 같이 생활하실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주변에서 좀 결혼하시라고도 권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마산에서 예. 학원도 하시고 그랬으면 예. 뭐 만날 기회가 있지 않았겠어요? 예, 그렇죠. 예, 직장도 가지고 있었고 수입도 제가 상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라는 권유도 많이 받았죠. 그 중에는 약사도 있었습니다. 약사 되는 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제가 고향에 두고 온 그 유중국 선생의 그 마지막 약속, 우리가 평화가 되게 되면 그때는 결혼합시다 하는 그것이 아주 사무치게 그럴 때마다 상기돼 갖고 그래 미뤄왔습니다. 그럼 통일이 금방 되실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미뤄왔죠. 그렇게 48년 봤죠. 동안요. 그러면 한 20몇 년까지도 그렇게 믿어왔죠. 이산의 아픔을 안고 계신 가족들도 지금도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사실 그렇게 믿고 그때도 있었어요. 금방 통일이 될 것이다. 가족을 만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하고 지내오신 세월인데요. 그 젊으셨을 때는 상당히 그 잘생기신 얼굴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통 네. 이제 예. 아, 지금 이 뭐, 사진이 바로 예. 우리 정 선생님 젊을 때 선생님. 모습. 이야, 정말 아유, 정말 너무너무 미남이시네요. 반듯하게. 예. 근데 그때 뭐 사진 갖고 나오셨다고 그러는데 예.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때 유 선생의 사진은 피난 나오미설에 예.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게 안타까운 아유, 일이죠. 그럼 그냥 그 선생님 혼자 마음속에 마음속에만 저희 마음속에만 간직된 너무너무 모습이죠. 안타깝네요. 또 그렇습니다. 사진이 이렇게 있었으면 참 어떤 좋았을 텐데. 모습이셨는지. 글쎄. 얼굴은 갸름하고 말입니다. 네. 아주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초면의 인사이지만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그런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정 선생님도 지금 부드럽고 네. 아주 유하시잖아요. 예, 예. 근데 아까 드라마 잠깐 뵈니까 뭐 눈빛으로 말을 한다. 그 네. 유 선생님은 예. 말보다도. 근데 그 눈빛으로 어떤 사랑을 나누는지 어떤 그것이 느낌이었는지.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눈빛을 하니까 네. 저의 말을 들을 때게 되면 꼭 무슨 절대자 앞에서 어떤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런 진지한 모습이면서 정말 눈빛을 보게 되면 이슬 먹은 듯한 그런 네. 눈빛으로 아련히 저를 쳐다볼 적에 그야말로 그 눈빛이야말로 몇천 마디의 사랑을 고백보다 더 저 가슴에 말입니다. 사무치는 인상이었죠. 유 선생님이 바라보시기에 정 선생님 눈빛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네. 그런 눈빛은 사시면서 근데 다시 만나기는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글쎄, 그게 지금 몹시 안타깝고 한스럽습니다. 예. 그러다가 선생님 이제 일반 그 보통 사회생활을 쭉 하시다가 지금 태백으로 그럼 들어가신 건 언제입니까? 그것이가 77년도였습니다. 77년. 예. 그러니까 제가 48 그때였습니다. 한참 젊은 나이였죠. 예. 그런데 그때는 직장 생활도 제가 한 10년 동안 쭉 해가지고 돈도 모을 대로 모았지만은 네. 그 직장 생활로 하도 도시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자연히 옛날에 자연 생활을 하던 그것이 그립고 해서 제가 어떤 이렇게 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 자연에 돌아가서 한번 살아보자는 그런 뜻에서 그 과거로 물론 마산에 있어도 의식주 생활이야 뭐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지만 제가 과거 고향에서부터 자연을 사랑하고 또 유 선생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도 있고 해서 저 고향에 가까운 곳에 가서 자연을 사랑하며 지내가 그래서 그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지금 현재 태백산맥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태백산맥으로 이제 고향하고 가까운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태백산맥으로 가신 거군요.
그저 한 걸음에 내다를 수 있을 것 같은 고향이 바로 예, 눈앞에 예, 보이는 예, 곳에 가서 좀 예, 있고 예, 싶으셨던 그런 심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 혹시 유 선생님 무슨 소식 전혀 모르세요? 월남하신 이후에? 글쎄. 그 후에는 몰랐댔지요. 그런데 그 20년 지난 후에는 뜻밖의 제가 몸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예. 몸이 아파갖고 예 그래 보살님을 청해놓고 구두하게 됐어요. 예. 아, 네. 그런데 우연히도 저에게도 실려고 그 보살님한테도 실려갖고 예, 그런 사연이 있어요. 예. 네. 예, 그래갖고 그 후에 그러니까 유 선생의 예, 영혼이 영혼이 예, 실려. 저한테도 실리고 보살님한테 실려갖고 소식을 전해 들으신 거예요? 예. 가까이 다가가고 싶으셨던 뜻으로 태백산맥으로 가셨는데 네. 그 한 헤어진 지 한 태백산맥 들어가신 게 한 6, 예. 7년 세월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세월을 기다리다 들으신 소식이 과연 그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세히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현실과의 또 다른 전쟁 속에서 자꾸 되살아나는 그녀에 대한 그리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난 그 환상 속에서 끊임없이 부유했다. 그리고 내 나이 47. 난 그동안 모은 재산을 몇몇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호련히 길을 떠났다. 전쟁으로 인해 사랑을 잃고 가족을 잃고 고향을 잃은 나. 그와 함께 청춘도 잃고 난 잠시 머물렀을 뿐. 순례자처럼 다시금 그렇게 세상 끝을 향해 걸어갈 뿐이었다. 그리고 난 태백산맥 한 구석에서 척박한 땅을 일구어 작약과 약초, 삼삼 같은 귀한 식물을 키우며 생계를 일궈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신열이 나며 온몸이 아파왔다. 단순한 감기 몸살은 아니었다. 아버지, 전보 좀 쉬려고 합니다. 발신은 정남조, 몹시 위독. 빨리 오기 바라. 그런데 며칠 후 천지신명이시여 유월성신이시여 아우 동심을 하옵소서. 우리 인간이 무엇이간데 이 정시대주 짐으로 내롱감하셔서 어서
털털 털고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우 동심을 하시옵소서. 정신이 들어보니 구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전보를 받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이 내 모습이 심상치 않자 무당을 데려왔다고 했다. 물러가라. 온갖 잡신들은 물러가라. 신기하게도 열이 내리고 정신이 말짱해졌다. 배가 고픈 것도 그때서야 비로소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정 선생님, 유중옥입니다. 저를 잊지 않으셨겠지요? 유 선생. 예전에 저를 사랑하신 기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소녀, 이승에서 너무나 원통한 일을 당하여 아직도 눈을 감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이고 있습니다. 정 선생님. 믿을 수가 없어. 난 당신이 좋은 사람 만나서 아이까지 낳아서 잘 살고 있으리라고 기대했었는데 유 선생. 떠돌아다니던 유 선생의 혼백이 무당의 몸을 빌려 내게 전해준 사연은 애달구도 처참한 것이었다. 전쟁 중에 돌아간 우리 마을은 생각외로 별 탈이 없었고 부모님께선 저의 혼처까지 정해놓은 채 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전 몇 번이나 선생님께 편지를 보냈지만 묵묵부답이었고 선생님 고향까지 오가는 행상인에게 수소문도 해보았지만 소식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선생님을 부르고 또 불러봤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기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일단 어머니께 이야기나 해보자는 심정으로 안방 쪽으로 가던 전 그만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며칠 안에 신랑 상견례를 하고 한 달 안에 혼례를 올리자는 계획이었습니다. 불효인 줄은 알지만 정 선생님과의 언약을 어길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모님과의 약속보다 그때 제겐 사랑이 더 소중했습니다. 정 선생님과 함께 돌아와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면 될 거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반을 꼬박 걸어 도착한 선생님의 고향. 전 재회의 기대에 들떠 피곤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누구세요? 어머나. 안녕하세요. 저 유중옥이에요. 그간 별거 없으셨어요? 어머, 유 선생님. 아니, 난리통에 여긴 웬일이세요? 선생님은 안 계신가요? 도련님은 행방이 묘연해진 지가 6개월이 넘었답니다. 네. 전쟁에서 좀 비켜 있었던 우리 마을도 1.4.5태 때 유엔군이 밀리면서 아수라장이 됐어요. 도련님은 그때 학교에 잠시 들렀다가 우리 식구를 바로 뒤따라오기로 했는데 그만 만나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 뒤로 유엔군을 따라 이남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만 떠돌고 우리도 이렇게 애만 태우고 있답니다. 그런 상황이니 유 선생님도 우리 도련님 이제 그만 있고 좋은 곳에 시집 가요. 유 선생님 정도면 부모님의 사랑까지 뒤로하고 달려온 몸. 이대로 집에 돌아갈 순 없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38선을 넘었다면 나도 넘고 말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당신을 만나리라 다짐했습니다. 전 그날로 당신에게 이르는 길을 떠났습니다. 전 산길을 택했습니다. 38선으로 향하는 지름길이었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그렇게 며칠을 걸었습니다. 한 줄기 희망을 안고 가는 길이었지만 끝없는 산길에 절망감이 엄습할 땐 그저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힘을 준 건 늘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던 빛바랜 당신의 사진 한 장. 이렇게 날 헤매이게 놓아두고 당신은 무얼 할까? 난 이렇게 무섭기만 한데 당신은 대체 어디서 무얼 할까?
아니? 이거이 뭡니까? 에미나이 아닙니까? 내 산짐 승수 알았소야. 억하면 좋겠습니까? 이브라우, 이 에미나이를 살려두면 골치 아프겠어. 그러니끼니 그냥 보내는 게 그거이 좋겠습니다. 조국의 비극으로 말미암아 선생님과 헤어지면 전 비참하고 원통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전 무덤조차 없는 가련한 신세로 지금껏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선생님을 만나 저의 진실을 밝혔습니다. 이젠 저야 한을 풀고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선생님.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안아봤던 그녀를 난 그제야 처음으로 안았다. 그녀는 더없이 따스했고 그리고 더없이 부드러웠다. 그랬구나. 그토록 애달픈 그대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 진실이 있었기에 난 이제껏 단 한 번의 인연도 맺을 수가 없었구나. 그러나 나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외롭지 않으리라. 그대의 진실을 껴안고 다시는 외롭지 않으리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 혼자 그 그리움을 사귀시느라고요. 참 제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걸 보고 나니까 네. 혼자서 이렇게 지켜오신 게 약간 이해는 가져지죠. 네, 어떻게 좀 그렇죠. 운명적으로 수명적으로 예. 이렇게 지켜주신 것 같은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요. 네. 저는 직접 보신 게 아니라 그렇죠. 또 구술하면서 아팠을 때 일종의 환상으로 네, 선생님이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그 결혼을 또 한 번도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신 건 조금 그 후에 월남한 분에 의해서 저것이 또 다시금 알게 됐어요. 저렇게 일어났다.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게 확인이 되셨습니까? 그래갖고 저는 그 유중호 선생의 죽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는 현재는 내가 이렇게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 세에 가서는 꼭 만나리라고 믿고 있지. 네. 다른 사람들은 참
믿기 어렵다고 보겠지만 저로서는 그런 생각을 부럽네요. 네. 그런 그 마음을 가지시니까 지금 이렇게 버티시고 사실 수 있는. 정 선생님 못지않게 유 선생님이 얼마나 또 힘드셨겠어요. 예. 여인의 몸으로 사랑을 기다리신 건 마찬가지시거든요. 북에서 또 기다리시는 그 심정이. 예. 서로 통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그렇죠. 지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앞으로 남북이 통일되게 되면 우선 제가 가볼 곳이가 저 유승호 선생의 친정으로 가보는 일이죠. 예, 먼저 제일 먼저. 요즘 또 이북으로 소들도 가고 하는데 더 예. 마음이 더 생각이 가시고 싶으시겠어요. 정말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우리 저 오늘 모신 정 선생님의 그런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 참 이 땅에 많습니다. 예, 그러나 참고 어떻게 통일이 돼서 북에 계신 그런 가족들도 만날 날까지 그렇게 어려운 세월을 살아오신 것은 바로 유 선생님에 대한 그런 호기한 그런 사랑 그런 것이 아마 많은 분들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에게 전쟁의 아픔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를 정말 일깨워 주신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예,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멀리 태백에서 오신 우리 정 선생님 앞으로 건강을 빌어드리고요. 요즘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좀 함께 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들에도 나무에도 기댈 곳 없는 이 인생. 오늘도 북쪽 하늘 바라보며 눈물 지우나니 뜬구름아 이 몸도 너같이 좀 가게 해주렴. 세월이 가고 인생은 늙어서도 고향 향한 일편단심 이 마음엔 변함이 있으랴.